네, 세력이 개미 잡아먹는 유동성 라인에 대해서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는데 보통 매매를 하다 보면 유동성이 뭐 중요하다고 엄청 많이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유동성이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작동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준 찾은 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좀 잘 보시고 연습을 좀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게 보통 보면 저도 많이 느끼지만 어느 부분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 매매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라인 하나 긋는 거 가지고 내가 방향을 매수로 잡을 건지 매도로 잡을 건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잡은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NQ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부터 좀 보세요. 웬만하면. 그리고 주봉, 일봉 이것도 뭐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4시간 차트가 어떤 큰 타임 프레임에서 그나마 내가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4시간을 먼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부터 이쯤에서 시작을 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면 이쪽에 이렇게 아래에 쌓여 있죠. 쌓여 있는데 얘가 이렇게 와서 부딪혔죠. 그죠? 그러면 얘는 여기 앞에서 좀 봐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유동성 블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앞에 영상 유동성 블럭을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하면 제가 앞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유동성 블럭은 뭐냐? 그러니까 오더 블럭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오더 블럭 중에 앞에 유동성을 제거한 오더 블럭을 유동성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와서 부딪혔냐? 자, 요렇게 박스를 쳐보세요. 요렇게 박스를. 그러면 얘가 여기 지지받고 갔죠. 그러면 내가 이쪽 부분을 뭐 여기를 유동성을 잡을 건지 어디로 잡을 건지 보통 박스가 없으면 어떻게 잡냐면은 요렇게 잡을 수도 있고 요것도 뭐 말이 되긴 하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기준은 이겁니다. 이거. 요게 유동성 라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 잡으려고 했던 수많은 그 이제 물량들 있죠. 이게 떨어져 나가는 시점이 여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 매수 쪽에서 유동성이 흡수가 다 됐기 때문에 아래쪽에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제 롱 포지션 쳤던 애들이 물량이 다 떨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력은 여기에서 이제 받아서 그 가격을 올립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 앞에 유동성 블럭을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얘는 이제 여기서 이쯤에서 또 유동성이 흡수가 됐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냐 그걸 잡을 때 처음에 1번이 유동성 블럭을 먼저 찾습니다. 1번이 유동성 블럭 찾기. 그러면 그 다음에 2번이 뭐냐? 매수 포지션 쪽이면 이제 아래쪽으로 먼저 눌렀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매도 쪽은 그 위로 눌렀다가 내려간 거, 그죠? 그 다음에 2번이 마지막 눌림 자리 끝부분. 이렇게 되면 유동성 블럭 끝자리와 그 다음에 마지막 올라갔다가 눌렀죠. 누른 부분을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는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4시간 차트에서 유동성을 찾는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형성된 이건 또 올라가는 걸 봐야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마지막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그림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려지는 부분이 여기가 유동성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수많은 매수 포지션들이 들어왔잖아요. 여기는 이제 지켜져야 되는 저점이고, 그죠? 여기는 지켜져야 되는 저점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블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눌림 자리 마지막 끝 부분 여기를 찾으면 여기가 유동성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쪽도 뭔가 있겠죠. 그러면은 숏 부분은 얘가 내려왔다가 마지막 그 이쯤이 이제 유동성 어딘가가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찾는 겁니다. 위든 아래든. 그래서 일단 매수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를 찾아야 돼요. 유동성 블럭을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눌렀다가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끝부분에 왔을 때 이쪽에서 이제 나는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목표가는 어디로 정하냐? 당연히 위쪽에 유동성 블럭을 확인을 하고요. 여기 유동성 블럭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눌렀다가 올린 고점 있죠. 그러면 여기가 유동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래쪽 유동성 확인했죠. 위쪽 유동성 블록 확인했고 눌림 고점 그 다음에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나는 이제 매수로 들어갈 건데 그러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 보통 보면 작도를 유동성을 여기로 잡을 건가 뭐 여기 위쪽으로 잡을 건가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근데 이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 기준으로 결과적으로는 얘가 올라가긴 했어요. 이까지 올라가서 4시간의 갭을 여기 페어밸류 갭 마지막 있죠. 여기를 채우고 내려가긴 했지만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위든 아래든 유동성을 작도를 할 때는 요 기준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얘도 앞쪽에 그러니까 유동성이 한번 흡수가 되면 얘는 이제 떨어졌죠. 얘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 앞에서 찾아야 돼요. 앞에서. 그럼 유동성 블럭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얘가 되겠죠. 그죠? 얘가. 그러면 얘를 흡수를 하면 그 다음엔 숏 포지션을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유동성 블럭이 이게 잘못 찾은 겁니다. 여기는 일본 기준에서 찾으면 더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식별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차트가 어디까지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당시에 그릴 수 있는 유동성 블록 라인은 이거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를 흡수를 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4시간으로 바로 매매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흡수가 됐을 때 작은 차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유동성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 위쪽에는 여기가 흡수가 되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유동성 블럭이 되는 겁니다. 4시간 차트에서. 그러면 얘가 누르고 마지막 고점 유동성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트럼프 발언이 있었죠. 이란 전쟁 뭐 5일 동안 멈춘다. 그때 이제 유동성 블럭이 여기가 형성이 다시 되는 겁니다. 숏 포지션 미리 들어갔던 애들을 털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털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하게 숏이 나오긴 했었는데 저도 약간 방향을 좀 헷갈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유동성 블럭이 위쪽에 생겼다고 하면 더 이상 위쪽에는 매도할 만한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마음 놓고 유동성을 숏이 없구나. 그럼 아래쪽에 쌓여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잡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데나 라인을 긋는 게 아니라 처음에 유동성 블럭 자리를 찾습니다. 일단 4시간 차트에서. 그다음에 마지막 눌림 자리 끝부분을 찾아서 박스를 연결을 하고 라인을 그어 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유동성이 다 흡수가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가 목표가는 어디로 잡을 것이냐 반대쪽에서 찾으시면 돼요. 유동성 블럭을 확인하고 눌렀다가 올라간 자리 눌렀다가 올라서 다시 내려간 자리 눌림 자리 끝부분 그럼 거기가 나의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만 마스터를 하시면 지금 하고 계시는 다른 매매법들 있잖아요. 그거랑 합치어도 되고 아니면 요것만 가지고 해도 됩니다. 저는 다른 뭐 지표나 이런 걸 쓰지 않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이제 기준 잡아서 하는데 작은 차트나 이런 것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사항이나 이런 것들 저희 게시물에 보면 텔레그램 그 링크 일반 소통방도 있고요. 뭐 VIP 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도 하고 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시면 돼요. 근데 안 하신다고 해도 요거 하나만큼은 기준을 잡고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유동성 블럭을 먼저 찾은 다음에 마지막 눌림 자리 끝부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4시간 차트에서 먼저 작도를 해놓은 상태에서 유동성이 흡수가 되면 이걸 돌파라고 보지 마시고 반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아래쪽도 유동성이 흡수가
된 거지 돌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돌파 매매를 하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차트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기가 뭐 흡수가 됐다고 하지만 해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좀 멈춰야 돼요. 잠시 멈추고 있다가 흘러가는 걸 봐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 얘가 지금 유동성을 흡수를 다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얘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될 텐데 그럼 여기까지 나는 이제 목표가를 보고 매수 방향으로 이제 진입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차트가 더 흘러내려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더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흡수된 자리 있죠. 여기서는 잠시 대기하고 차트를 조금 지켜보다가 미장에서 아마 어떤 움직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방향 잡고 들어가면 되는데 미리 여기 흡수되자마자 물론 가는 경우도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더 올라가고 막 내 손절 라인 또 한번 건드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간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동성 흡수된 자리에서는 잠시 지켜보고 차트 움직임에 따라 다시 유동성 작도 후 매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내가 왜 잡았을 때 맨날 털리고 나만 털고 가나 막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그거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당연히 내가 그 매매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기준만 가지고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4시간 차트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15분, 5분, 1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4시간에서 흡수가 됐으면 15분에서 다시 고점 흡수된 거 찾고 1분에서 진입을 하든가 아니면 저는 거의 보통 15분, 5분 뭐 찾아가지고 이제 미세 타점 잡을 때 1분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5분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그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4시간에서 유동성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하고 여기부터는 숏 포지션이구나. 그다음에 여기부터는 롱이구나. 여기부터는 숏이구나. 이게 명확하게 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만 가지고 매매를 연습을 일단 먼저 좀 하시고요. 매매를 하시면 돈을 버실 수 있으니까 많이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유튜브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뭐 어떤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강의료나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거 그냥 나눔해 드리는 거니까 들어와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돼요.